최근 윤석열 전 총장 이제 주변에서는 국민의힘은 싫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국민의힘의 퇴행 논란, 당 지지율 하락세 등 이유로 제3지대론 거론이 늘어나고 있다. 야권에서 윤석열은 좋은데 국민의힘은 싫다는 이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윤석열 전 총장 측도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특히 그중에 황교안, 홍준표와의 악연, 저분들이 있어서 가기 싫다라는 해석이에요. 이거는 중앙일보에.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에게 외압을 했다라는 논란.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해서 문재인 정부의 사냥개, 양아치 리더십 등 비판을 했기 때문에 불편하다. 윤 전 총장 측. 윤 전 총장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 과거 수사하며 안 사실을 옷 벗은 후 이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홍준표 의원이 지난해 내가 과거 뇌물사건 수사 때 김종인의 자백을 받았다. 이런 류를 윤 전 총장이 싫어한다. 콕 집었습니다. 두 번째, 호남 지역에서 강세를 윤 전 총장이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 호남 지역의 양자 대결을 보면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에서 어느 곳에서 뒤처지지 않고 있다. 호남 지역의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은 그에 비해서 많이 빠진다.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호남에서 각광받고 있는데 국민의힘 당은 호남에서 천대받고 있다.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은 좋은데 국민의힘은 싫다는 의미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뉴스의 이 기사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네. 궁금하기는 해요. 대선에 나올 거라면 네. 조만간 정치권에 등장을 해야 하는데 과연 김종인 위원장의 손을 붙잡고 올 것이냐, 국민의힘의 손을 붙잡고 올 것이냐, 아니면 독자 세력화를 해서 정말로 제3 세력화를 할 것이냐. 사실 이 세 축의 가장 큰 가능성들인데 좀 이런 흥미로운 분석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네. 김영주 의원께서 예상하시기에는 잘 맞추시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그런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나 또 윤여준 전 장관님이나 윤석열 전 총장도 다 같이 고민의 지점은 국민의힘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과거의 도식으로 보면 마땅한데 즉 제3지대가 존재하기 어렵다. 첫 번째 어쨌든 뭐 세력은 있다 하더라도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시민들과 전문가들만 모아가지고 어떤 프로가 같은 정당의 스포트를 받을 수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국민의 당이라든지 그런 것의 실패 속에서 다 드러난 검증된 부분인데 야당의 정당이라고 하는 큰 힘은 필요한데 그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 그리고 그것은 꼭 국민의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엔티파티즘, 즉 반정당 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2030 세대에. 아마 이건 여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이제 고민들이 하나 있고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제 제가 우연히 부산을 갔어요. 부산을 갔는데 그런 얘기를 윤석열 고민이 있을 거다. 왜? 이명박 박근혜 탄핵, 박근혜 구속, 핵심 당본인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과연 지지해 줄까? 이런 퀘스천이 아직 풀리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깊이 들어가면 존재하죠. 국민의힘 안에서 최종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밖에서 새로운 젊은 세력들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나 그 중간에서 김종인 위원장이나 다른 분들도 윤석열 총장과 국민의힘의 그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 아마 원희룡 지사가 한 얘기가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을 어떻게 하면 좀 과거 정당이 아닌 매력적인 정당으로 바꾸어서 윤석열을 태워갈 수 있을까. 만약 그게 안 되면 빨리 김동연이나 윤석열이나 새로운 인물 중심으로 해서 뭐 새로운 집을 지어야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이제 초조해지는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고민들이 다 담긴 뉴스들이다. 윤석열의 고민.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봤는데 2030 젊은 세대들의 지지율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함께 보시죠.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1월과 2월에는 이재명 지사의 20대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3월을 기점으로 이재명 지사의 20대 지지율보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30대는 어떨까요? 30대들도 1월과 2월에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높았는데 3월부터 갑자기 크로스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윤석열 26.5, 이재명 23.8. 자, 과연 이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30의 지지율 변화, 이재명 기자.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2030 지지율의 변화 자체가 저는 이번 보궐선거에 나타난 2030 세대의 표심과 거의 같다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2030 세대가 오세훈 후보를 많이 지지했지만 오세훈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죠. 오히려 여권에 대한 심판 표심이 많이 작용했던 거죠. 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물론 뭐 대선에 반드시 적용되는 건 아니죠. 윤석열 전 총장이 2030 세대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떨어졌던 것도 결국은 여권에 대한 심판 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3월부터라는 게 결국은 3월에 LH 이제 투기 의혹 사태가 터졌고 그리고 뭐 김상조 전 실장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 등이 번졌죠. 그러면서 그런 게 이제 보궐선거의 표시로 나타났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다음 대선에서도 지금 여권이 갖고 있는 어떤 내로남불 문제, 이중 잣대 문제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오만과 좀 무능의 문제 등등을 이제 여권은 해결해야 할 과제인 거고 지금 그것에 대한 반사이익을 윤석열 총장이 많이 보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이 지금까지 뭐 조금 전에 김연아 비대위원도 얘기했지만 전원이 아니라 본인의 입으로 과연 공정과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공약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지 등이 앞으로 이제 과제인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2030 세대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 아니냐에 이제 갈림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앞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되게 큰 숙제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은 현재까지 는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곧바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이 어쨌든 간에 야권을 어떻게든 하나로 묶어내는 본인이 이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텐데 그걸 어떻게 할지도 굉장히 앞으로 지지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